1월 8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5%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만 유독 강한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2025년 1월부터 우리나라 장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채널은 시장 공부도 같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매크로도 찍고 실제로 종목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유니크한 채널입니다. 같이 1월달 큰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고 실시간으로 가끔씩 유튜브 커뮤니티와 SNS, 트위터, X에 올려드리니까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 기준되는 미국은 어제 말씀드린 전고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또 금리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금리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 어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간만에 지금 당선되고 두 번째라던데 아주 좋은 얘기들, 아주 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시장 영향력을 많이 파급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를 좀 열심히 보고 있고 엔비디아, CSS 얘기 나오면서 수혜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분명히 이제는 반격하는 국장 분명히 바뀌었다. 자, 달라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자, 미국 증시 아시아에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자, 가장 기초되는 AI 반도체 계속 호재들이 나오죠. 우리 종목도 지금 소부장들 중에 대장인데 엄청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삼성은행이 컨센보다 나쁘게 나왔음에도 엄청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전이 4%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얘기를 봐드릴 거고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는 JP모간 헬스케어로 넘어가야 될 텐데 오늘 이픽 종목 우리 바이오 또 급등했습니다. 단기 타이밍 다 잡아드리고, 자, 거기에서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도 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들 잘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테마주들요. 자, 미국과 국장을 따로 보라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둘 다 공통점 뭐다? 종목 장세에 쏠려 있고 거기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간 종목 위주로 계속 포트 꾸리면서 수익을 계속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 조금 더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나스닥이 신고가 나기 전에 훅 빠져버렸어요. 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보는 엔비디아 같은 게 신고가 내다가 변동이 엄청 커지면서 크게 빠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이 시장 내에 있는 수급 특징인데, 지금 말씀드릴 이제 나스닥 음봉 이유를 말씀드리고 금리 얘기 드릴 텐데,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는 ISM 서비스업입니다. 미국 되게 중요한 소비 쪽이죠. 졸트 고용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러나 둘 다 컨생 상회하면서 경제가 좋네 이런 증거가 된 거죠. 자, 금주 일정 또 고용을 다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같이 나왔던 부분. 자, 금리가 아직도 안 빠집니다. 10년물이 4.68이에요. 잠깐 보고 넘어가면 또 이렇게 확 올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항상 증시가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출렁거렸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다 빠지지 않고 또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ISM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 소비가 견조하다는 얘기니까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어제 트럼프가 취임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말하라고 리초트에서 했는데 또 캐나다를 대상으로 덴마크를 대상으로 관세를 때리겠어, 겁을 주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트럼프 어제 하는 말 중에 또 나토 국방비가 원래 GDP 2% 정도 되거든요. 그걸 3%더 올려서 5%까지 내라. 또 우리나라까지 또 살짝 언급하면서 항상 나오는 거 레파토리죠. 한국 군사극에 분담금 내라는 얘기도 막 하고 있는데 압박을 계속 가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국채 입찰이 나오다 보니까 또 금리 상승 요인이 나와서 이런 걸로 금리가 더 올라가 있는데 정시 좀 빠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를 제한적으로 때린다니까 바로 아니라고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이렇게 계속 트럼프 딜카드로 들고 있으면서 취임 전까지 지금은 자기 정부가 아니잖아요. 금리 오르든 정시 빠지든 신경 안 쓰면서 자기 정책, 딜카드를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계속 갈까? 분명히 저는 양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흐름을 계속 챙기겠습니다. 자, 바이든 얼마 전에 그 왜 원유 시초하는 거 있죠. 그것도 지금 금지하고 그린 산업 키울라 했는데, 야, 내가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면 바로 연안 시초했던 거 봐라 뒤집을 거야. 이런 얘기도 대놓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딜카드를 강화하는 의미를 저는 보고 있고, 결국은 취임 가기 전에 금리든 그 정시든 드러나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좀 완화할 거라 저는 봐요. 같이 한번 보시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금리가 높은데도 종목들이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골라서 우리 보시면 돼요.
자, AICS를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이 빠졌지만 반도체주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월봉역 이제 드렸잖아요. 젠슨한 기조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수요도 보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같이 흐름이 좀 간다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4불로 확 갔다가 140불까지 10%나 떨어졌어요. 어쨌든 엔비디아나 보통 테슬라가 좀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는 둘 다 빠지면서 미국장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을 보면 B2B 말고 어제 나왔던 재료들이 뭐 새롭게 보완하려고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변동성 문제고요. 추세가 꺼진 건 아닙니다. 또 트럼프는 또 좋은 얘기했어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아주 거액 투자자한테 미국 데이터 센터로 200억 불, 200억 불 같은 엄청 큰 돈이죠. 한 40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투자 유치를 해서 결국 AI 통해서 성장을 더 확고히 한다는 그런 내용을 또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중국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다방면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 군사적으로 불안한 네네들 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CXMT, 중국 반도체입니다. 텐센트 게임주고요. CATL 2차전지인데 주가가 다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종목들도 그렇고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연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때려주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좋다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마이크론이 계속 흐름이 괜찮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데 마이크론 오늘 보시면 싱가포르 공장에다가 HBM을 증설을 하려고 또 공장을 또 지어요. 웨이프도 3배나 늘리겠대요. 그 다음 75불 투자도 하면서 야기들 지금 작년까지 기준에 HBM 점유율이 한 9%쯤 됩니다. 하이닉스가 제일 많죠. 60-70% 저는 보는데 올해는 9%에서 더블 올려서 20% 하겠다. 그래 마이크론에 대고 있는 우리 소부장이 급등을 한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떨어졌다 해도 엔비디아의 곁에서 뭐 하겠다는 제휴 발표하는 기업들은 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테마로 돌고 있죠. 어제 젠슨왕이 말한 것 중에 그래픽카드를 아주 엄청 비싼 거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론 쓴다 그랬거든요. 어제 마이크론 오르기도 했는데 삼전 하이닉스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오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삼전 하이닉스도 이 그래픽카드에 다 공급하는 메모리 업체입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AI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질 거라는 큰 흐름 잡아보시면 되고,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미래 방향과 실전 투자,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테마 왔다 갔다 하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젠소나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트럼프만큼 영향이 좀 있는데, 자,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 이런 게 한 30년 걸릴 거야 이런 말 하자마자 양자 컴퓨터 테마가 급락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미래를 보지만 숫자가 안 나오는 단순 수급, 등락 테마주들은 조심하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그래요. 취임 전이 지금 20일,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조정과 흔들기라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강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단기로는 이렇게 챙겨보면 되고 중기로는 큰 흐름 잡으시면 돼요. 자, 고금리의 종목장인 거는 미국,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함께 조정을 좀 받았죠. 99만 7천 불 그대로 정책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 비미국은 아시아도 오늘 올약세입니다. 우리나라만 올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는 거고, TSMC는 또 신고가 갔다가 엔비디아처럼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항상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중국 홍콩은 트럼프 취임 전에 눈치 계속 보면서 약합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이제는 조금씩 느끼시면 돼요. 종목들도 올라오고 뭐 짜잘짜잘한 게 아니라 이제 큰 것들 우리 빅수급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제 2,500 걸렸다 하더라도 제가 좀 더 갈 수 있다 강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땡기면서 코스피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그동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오늘 조금 쉬고 있죠. 하지만 순서 돌아올 거니까 같이 좋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세부적인 얘기도 다 드릴 거예요. 우리 종목들이 그래도 바이오 또 한 개, 코스닥이 반도체 한 개 엄청 큰 슈팅을 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슈팅 했다 해서 바닥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단기로 하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큰 흐름까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나라는 한번 성장은행 정책만 해도 수급이잖아요. 외국인 수급이랑 환율 바뀌는 게 보이시고 거기에서 종목들이 들어오면서 작년 말에 개인들이 역대급으로 정말 많이 틀렸다 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게 호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외국인과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여전히 수백을 만든 빅 종목에 여전히 집중합니다. 파트 2에서 말씀 다 드리니까 꼭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기 타이밍으로 다 언급을 드리니까 같이 참고해 주세요.
AI 반도체 여전히 선두에 잘 달리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빅바이오도 종목들 나오면서 막 날리는 거 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순서 잘 기다리시면 돼요. 환율은 1454원. 자,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그렇게 작년에 힘들게 하다가 오늘 외국인들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삼성전자 프리어닝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왔잖아요. 오늘 4일째 코스피를 상당히 크게 매수합니다. 1700 같으면 크냐? 삼성전자를 많이 사요. 예,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데 거기에 의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단기로 파생,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도 이제 내일이거든요. 1월 달에. 상방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전부 다 올 하방 붓을 찍고 있다고요. 다 틀리실 거예요. 그 때문에 어쨌든 내일까지 상방을 보고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떻게 또 살짝 변하는지도 내일 또 체크해 드릴게요.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2차전지가 올라갔습니다. 반도체가 주된 거고요. 바이오는 코스닥 살짝 매도하고 있지만 추세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기다리시면 돼요. 나쁠 게 없어요. 어제 2500 걸렸지만 파워, 강도가 다 좋다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 유지 잘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종목은 뒤에 말씀드리지만 업종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드리는데 AI 반도체가 작년 힘들었던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투심을 이제 전환시키라 말씀드렸고 어쨌든 AI 확장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느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CS든 젠순항이든 아까 트럼프도 그런 미국의 성장을 그쪽으로 잡고 있잖아요. 자, 그게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과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있죠. 자, 아침에 삼성전자가 프리어닝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5조가 나왔어요. 6.5조. 컨센이 7조였거든요. 뭐 좋게 보는 대로 7.5조도 얘기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침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흔들지도 않았어. 들어오면서 지금 상당히 크게 사고 있습니다. 막판에 좀 봐야 되겠지만 한 500만 주 가까이 사요. 정말 간만에 크게 사는 건데 그렇다고 삼전을 확 땡기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오늘 한 4%대 올라가 있지만 외국인이 아마 이거는 내일 선물 옵션, 내일 옵션 만기일 날 자기들의 파생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땡긴다고 저는 봐요. 뭐 그렇다 해서 출렁거리지만 주가 꺾이지는 않을 거니까 이 파생 수익은 결국은 코스피 쪽입니다. 오늘까지 코스피를 집중한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코스닥 순서는 돌아올 거라 저는 봐요. 하지만 이랬던 저랬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장주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때문에 올해 기준인 HBM 확장과 이 캐파 확장이 계속 맞추시면 되고 실제로 가격이나 영업이익이나 추세 얘기는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소부장들이 급등입니다. 왜? 삼전 한의막 가다 오늘 한이 좀 쉬었습니다. 삼전 올랐지만 근데 지금 소부장들이 다 올라가요.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수급들이 또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좋습니다. 반도체를 좀 더 가서 딴 것들이 좀 덜 간다 하더라도 이런 개인들 수급 돌고 자체적으로 빅수급 도는 게 되게 좋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소부장 대장주가 급등했어요. 이것도 10몇 프로 급등했는데 제가 가격 다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타이밍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4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양과 HBM을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개별주도 좀 쉬고 있지만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지금 한국 증시 변화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바이오. 바이오도 오늘 종목들이 괜찮았는데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상반기 주도 섹터로 저는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동안 보시면은 대형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쌈반, SK바이오팜 여전히 좋고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로 살짝 수급이 갔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쪽이 좀 떨어졌다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자, 실전 주식 대장주 말씀드리는 알테오젠이 32만원 갔다가 살짝 눌려있지만 여전히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픽주처럼 언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필수 이픽주가 오늘 호재도 나왔어요. 자, 그리고 15%도 급등했다가 단기 타이밍 말씀드리고 지금 살짝 등락이 있거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 타이밍과 중기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되게 좋았어요.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신호로 보내고 있다는 슈팅 매매 대상 바이오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좋아요. 자, 이제는 다음 주에 JP모건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죠. 자, 올해 상반기에 빅수급이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자, 사이드로 본 엔터와 게임은 오늘은 조금 쉬고 있죠. 워낙 반도체가 좋아서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어쨌든 확고한 한류를 올해는 계속 가져가야 돼요. 엔터 대장이 어쨌든 어제 급등을 주고 오늘 출렁거리더라도 추세 유지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 또 매수를 말씀드리고 나서 40% 넘게 올랐어요. 예, 단기도 타임 말씀드리니까 계속 키워가시면 됩니다. 자, 게임 대장주 어제 조정을 좀 받고 등락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텐센트 조정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또 엔비디아 관련 호재가 또 있고 신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자, 참고로 보는 종목들 조선, AI, 전력, 방산 종목 적어낸 거니까 중수익은 매매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자, 관종이 로봇 테마 레인보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빠지죠. 이거 뭐냐면 위에서 계속 달랑달랑 그리는 게 고수 단타 빅수급들이 계속 단타를 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런 흐름만 공부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또 미국도 로봇 테마도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안 나오다 보여 그러는 부분인데,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매수가 되니까 와 많이 빠진 데서 올라오니까 외국인이 사니까 투자 안 합니다. 1년 내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큰 흐름상 보는 거지 여기로 돈이 들어갈 게 아니고 큰 흐름이 지금 중국이 여전히 강해요. 강하고 트럼프가 어제 보면 풍력도 안 한다 대놓고 말하던데 그린 산업에 대해서 아직 안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모멘텀 생길 때까지는 여전히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양자금비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했고 진단키트도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파시는 게 좋아요. 제가 뭐 직접 추천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또 말씀 못 드렸네. 계속 적으로 말씀 못 드렸네. 이거 내일 말씀드릴게요. 한국을 안 떠나는 외국인 못 떠납니다. 외국인들은. 자, 그리고 신용잔고를 계속 제가 적어 드리는데 요 근래 반등을 많이 줬죠. 일주일 동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신용이 많이 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정말 많이 털렸는데 지금 들어오는 수급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건전하고 양호한 수급입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마무리할 때는 지금 2025년의 반격국장 이제는 좀 따라오실 거예요. 종목도 보이고 시장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도 계속 좋고 시장 내에서 뭐가 갈지 막 따라가서 치는 것보다 타이밍이 서서히 보이는 것들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급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애들 단기로도 말고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빅수급 종목들로 계속 집중해 주시고 어닝 시즌이고 여전히 금리가 쉽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막 칠라팔라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있는 것들, 야, 바이오는 실적 없는 것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제가 바이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코스피는 실적이 다 좋아요. 오늘 이픽도 등락했던 게 실적이 몇천억씩 나오는 실적 바이오고 코스닥은 실적이 당장 안 오지만 또 실적이 엄청 크게 그 빅딜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대상이 됩니다. 자, 빅수급 종목에 대한 설명을 적어드렸고요. 자, 멤버십 가입국인 정말 감사드리고 두 번째 파트 2에서 세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